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생각지도 못한 이유로 파혼을 하게 된 20대 후반 여성입니다. 살면서 세상 참 좁다라는 말을 여러 번 듣긴 했어도 막상 피부에 와닿지는 않았는데 이번 일로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역시 사람은 죄 짓고는 못 사는 거구나 하고 말이죠. 언제 어떻게 인연이 이어질지 모르는 게 사람 사는 거라 저부터도 항상 행동거지 말조심하고 살아야겠다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저는 지방의 중소도시에서 살고 있어요. 성격 자체가 순둥순둥한 편이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꽤나 좋다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사건의 발단은 작년 초 저희 엄마가 평생 다니시던 회사를 그만두고부터 시작되었지요. 대기업의 지역사무소에서 20년 넘게 근무하셨던 엄마는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당시 건강에도 문제가 있었던 터라 원래 계획보다 조금 빠르게 은퇴를 결정하셨거든요. 마침 회사에서도 명예퇴직 비슷하게 퇴직기원금이나 이런저런 부수적인 조건들을 달아줬기 때문에 엄마는 은퇴하시고 거의 공짜로 병원에서 6개월 정도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평생 컴퓨터 앞에서 사무직으로 일을 하셔서 그런지 허리부터 손목 어깨 그야말로 멀쩡한 데가 없다시피 한 몸 상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 두 분 모두 평생을 착실하게 살아오셨고 재산도 적지 않게 모아두신 덕분에 노후 걱정은 전혀 없는 상태세요. 아빠는 현재 대학에서 강의를 하시긴 하지만 그게 본업은 아니고 소설가가 원래 직업이시죠. 고정 팬들도 제법 있을 만큼 인기 작가라고 하시는데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네요. 몇 번 아빠 소설을 읽어본 제 느낌은 한마디로 내 스타일은 아니다이니까요. 아무튼 저희 아빠나 나머지 가족들은 엄마가 은퇴하신 김에 편하게 쉬시길 바랬습니다. 평소에 엄마가 제대로 배우고 싶다고 했던 골프도 배우시고 다른 아줌마들처럼 문화센터도 다니시고 말이죠. 아빠가 버는 돈만 해도 저희 식구 충분히 먹고 살고도 남을 정도이고 거기다 저나 오빠도 매달 용돈을 챙겨드리거든요. 그런데도 저희 엄마는 은퇴하시는 순간부터 자꾸만 초초해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사지멀쩡하고 아픈 곳 하나 없는데도 놀고 먹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마치 죄를 짓는 느낌이랍니다. 결국 엄마는 다시금 일자리를 알아보셨는데 당연히 엄마가 원래 하던 사무직으로 자리를 구하는 건 불가능이었지요. 이곳저곳 알아보시던 엄마는 결국 지역 내에 있는 과자류 제조 공장에 일자리를 소개받았습니다. 엄마 말에 따르면 일 자체는 어렵거나 힘이 많이 들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누구나 며칠만 교육받으면 할 수 있는 업무였고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경우도 없었답니다. 거기다 페이는 일당으로 계산하는데 금액 조건도 나쁘지 않고 가장 좋은 점은 본인이 하고 싶은 날에만 출근할 수 있다는 점이었지요. 엄마는 일주일에 4일 정도만 출근을 하면서 나머지 시간에는 운동도 하고 새로운 취미도 찾아보면서 지내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된 엄마는 처음 한 달 정도는 꽤나 마음에 드신다고 했습니다. 평생 책상 앞에만 있다가 이렇게 직접 몸을 움직이는 현장 업무가 신선하고 재미있다고까지 말씀을 하셨거든요. 회사 퇴직하고 반년 동안 병원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예전보다 우울해하고 기운도 없어 보였는데 다시 뭐라도 생산적인 활동을 하시니 삶에 활력이 돈다고요. 그런데 그런 엄마의 모습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라져 버리더군요. 뭔가 심각한 표정으로 있는 일들이 반복되는 게 분명히 무슨 일이 있는 게 분명해 보였죠. 저는 일이 힘들면 그냥 집에서 쉬시라고 엄마가 꼭 돈을 벌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무리하지 마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는 이런 식으로 그만두기에는 오기가 생긴다면서 일단 할 수 있을 때까지는 해보겠다고 하셨어요. 그때는 오기가 생긴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단지 생전 처음 몸을 쓰는 일이 힘들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3개월인가 버티던 엄마가 어느 날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저한테 전화를 하셨고 회사 사람이랑 대판 싸우고 일을 때려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소 엄마 성격을 잘 아는 저는 쉽게 이해가 안 되었지요. 왜냐하면 저희 엄마는 남들에게 싫은 소리 자체를 잘못하시거든요. 그 때문에 아빠랑 제가 얼마나 잔소리도 많이 했는데요. 여전히 화가 가라앉지 않았는지 엄마는 거친 목소리로 그러시더군요. 일도 편하고 같이 일하는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괜찮은데 딱 한 사람 때문에 도저히 못 다니겠다고요. 엄마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니 그 공장을 오래 다닌 정직원 중에 엄마랑 나이가 똑같은 아줌마가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대략 15명 정도의 일용직들을 관리하는 작업반장 같은 개념이었나 봐요. 하지만 얼마나 갑질을 세게 해대는지 우선 모든 일용직 사람들에게 하대하고 반말하는 건 기본이고 나이가 많던 적던 자기가 직위가 더 높다는 이유만으로 완전 아랫사람 대하듯 한답니다.
그러다 보니 일용직으로 일하는 사람들 중에 그 아줌마 때문에 더는 일 못하겠다며 그만두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 모양이더라고요. 거기다 경력 15년이 넘는 베테랑이었기 때문에 일용직들을 마음대로 잘라버릴 수 있는 권한도 있고 추가 근무를 시키고 말고까지 그 아줌마가 정할 수 있다 보니 오히려 거기서 오랫동안 일하고 있는 일용직들은 그 아줌마한테 잘 보이려 그렇게나 알랑방구를 끼어댄다고 들었어요. 나이는 본인이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반장님 반장님 그러면서 극존칭을 쓰는 사람도 있다네요. 저희 엄마가 보기에는 그런 모습들이 부당하다 생각했고 어차피 추가 근무도 할 생각이 없는 엄마 입장에서는 그 아줌마한테 잘 보일 하등의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저 맡은 일만 착실하게 하자 생각하고 있었다는데 그게 그 아줌마 눈에는 고깝게 보였던 모양이에요. 하루는 쉬는 시간에 화장실을 다녀온 저희 엄마를 붙잡고 그 아줌마가 그러더래요. 왜 근무 시간에 마음대로 화장실을 가냐고 지금 라인 돌고 있는 거 안 보이냐 그러길래 엄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설명을 해줬답니다. 회사 규정상 2시간 일하고 10분 휴식 시간 아니냐고 엄마가 하던 자리를 비우고 화장실을 다녀온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한테 부탁하고 다녀온 거라고 말이에요. 실제로 엄마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는 게 하루 24시간 계속 돌아가야 하는 공장 특성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서로 번갈아 가며 화장실을 다녀오거나 조금 쉬었다 오곤 했거든요. 그런 걸 모를 리가 없는 그 아줌마는 무작정 시비를 걸었고 엄마 역시 물러서지 않고 받아쳐버린 거죠. 나중에는 할 말이 딱히 없었는지 감히 본인한테 말대꾸하냐면서 화까지 냈다는데 주변에서 참으라고 말리는 바람에 더 이상 일이 커지지는 않았답니다. 문제는 다른 아줌마들과는 달리 자기한테 따박따박 할 말 다 하는 저희 엄마에게 앙심을 품고 그 후로 티나게 괴롭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떤 날은 출근해서 업무에 투입하기 바로 직전에 저희 엄마를 돌려보낸 적도 있고 또 어떤 날에는 일요일 출근을 강요한 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애초 면접을 볼 때부터 일주일에 4일에서 많으면 5일까지만 근무하겠다 말하고 들어간 터라 추가 잔업이던 주말 특근은 할 필요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엄마 말고도 지원자들은 줄을 서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굳이 저희 엄마가 주말 특근을 할 이유가 없는데 그 아줌마가 그랬던 건 잘 모르는 제가 봐도 단순한 괴롭히기로밖에 보이잖아요. 그런데 주말 특근을 거절하는 저희 엄마한테 돈이 아쉬워서 일하러 나온 거 아니냐며 이래서 일용직은 일용직이라는 둥. 사람들 앞에서 모욕적인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답니다.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만약에 저희 엄마만 일주일에 4일만 일하고 잔업이다 특근 같은 걸 하지 않았다면 어느 정도 그 아줌마 말이 맞다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거기 공장에는 연세가 60, 70 되신 어르신들도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분들 역시 저희 엄마처럼 주 4일, 어떤 분들은 주 3일만 일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잔업 특근 그런 거 못 하시고요. 그래도 충분히 공장이 돌아가는 걸로 아는데 콕 집어서 우리 엄마한테만 근무 시간으로 시비를 거는 건 싸우자는 거 아닙니까? 결국 엄마도 참지 못하고 거기서 폭발을 해버렸고 내가 여기서 일을 안 했으면 안 했지 당신 같은 여자한테 이딴 소리까지 들어가며 참을 이유가 없다고 맞받아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가 아마 근무 시작 전이었던 것 같은데 엄마는 꼴랑 여기서 반장하는 거 가지고 요새 좀 그만 떨라며 지금까지 하고 싶었던 말들 전부 다 쏟아내고 보란듯이 그만두셨다고 해요. 솔직히 저는 엄마가 회사 생활을 20년 넘게 하시면서 한 번도 다른 직원들이랑 싸우거나 험담하는 걸 못 봤어요. 그런 엄마가 집에 돌아와서도 분이 안 풀리셨는지 한참 동안이나 그 아줌마 욕을 하셨고 저랑 아빠는 그딴 인간은 기억에서 지워버리라며 위로를 해드렸습니다. 엄마는 생각지도 못한 직장 텃세를 한번 겪으신 뒤로는 다시 일자리를 구하는 게 겁난다고 하시면서 그 후로는 지금까지 배드민턴 동호회 활동이나 친구들 만나서 좋은 데 놀러 다니면서 지내고 있어요. 저희 집이 경제적으로는 꽤나 여유가 있는 편이라 엄마가 일을 하지 않아도 전혀 상관없긴 하지만 엄마 스스로는 돈을 못 버니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다면서 우울해 하시더라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저희 엄마한테 갑질했던 그 반장이라던 아줌마가 제 인생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간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희한하더라고요. 제게는 2년 반을 만난 남자친구가 있는데 내년이나 내후년쯤에는 결혼까지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운이 좋게도 제가 재작년에 청약 당첨된 아파트가 내년 상반기에는 완공해서 입주 예정이었기 때문에 그때 시기에 맞춰서 남자친구와 결혼하고 신혼집으로 쓰면 딱 맞겠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지난달부터 서로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갔고 남자친구가 먼저 저희 집으로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서글서글한 인상의 남자친구를 꽤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저보다 한 살 위인 남자친구는 3년 전부터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는데 당장 월급은 적지만 그래도 정년까지 보장되는 안정적인 직업이잖아요. 저는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단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인 남자친구와 인연이 닿을 수 있었던 거고요. 비록 공무원처럼 철밥통은 아니지만 그만큼 연봉은 꽤나 높은 편이라 남자친구와 제가 결혼하면 서로의 장단점도 보완해주고 신혼집도 어차피 제가 분양받아 놓은 아파트가 있으니 큰 굴곡 없이 살 수 있겠다 싶었지요. 당연히 저도 남자친구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는데 요즘 신혼집까지 해오는 신부감이 있을 줄 몰랐다면서 엄청 저를 이뻐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마친 뒤 저희는 자연스럽게 다음 수순인 상견례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그날, 저는 평생 한번 겪을까 말까한 경험을 해버리고 말았네요. 상견례 장소는 개별룸으로 되어 있는 한정식 집이었는데 저희가 약속 시간보다 10분 정도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고 정해진 약속 시간이 되자 남자친구와 그의 부모님이 뒤따라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잠시 후에 깜짝 놀란 저희 엄마가 인사도 하시기 전에 어라라는 소리와 함께 얼어붙으셨고 남자친구 어머님도 저희 엄마와 눈이 마주치고는 무척이나 당황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그렇게 알 수 없는 몇 초간의 정적이 흐른 뒤 저희 엄마가 가방을 챙겨 들고는 이런 사람들이랑 사돈 맺는 건 죽어도 안 되리라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시더군요. 영문을 모르는 저도 깜짝 놀라고 아빠 역시 어리둥절한 상태로 엄마를 따라 나갔는데 엄마가 그러시는 겁니다. 저 여자가 바로 내가 말한 그 여자라고요. 저딴 되먹지도 않은 인간 밑에서 내 딸이 시집살이하는 꼴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남자친구가 맨발로 뛰쳐나와서는 저희 엄마에게 왜 그러시냐고 일단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오해를 풀자고 했지만 엄마는 그 자리에서 단칼에 거절을 하셨습니다. 그쪽한테는 미안하지만서도 그쪽 엄마랑은 내가 악연이 깊은 사이라고 나는 그쪽 엄마 같은 사람을 절대로 사돈으로 인정할 수 없으니 그냥 이 결혼은 처음부터 없던 걸로 하고 다른 사람 찾아보라고 하셨고 대충 상황 파악이 된 아빠와 저는 아무 말 없이 엄마를 따라 식당을 나섰네요. 남자친구 혼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사태를 수습해 보려고 하길래 제가 남자친구를 말리며 그랬습니다. 자세한 건 당신 엄마한테 듣고 나서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자고 말이죠. 물론 남자친구에게는 여전히 마음이 남아있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엄마를 설득할 자신도 딱히 없는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남자친구의 엄마가 저희 엄마한테 갑질해서 상처를 줬던 그 반장 아줌마라는 걸 알게 된 이상 저 역시도 그런 사람을 시어머니로 모시며 살 생각은 들지 않았고요. 엄마는 차가운 얼굴로 집으로 가자고 했고 저희는 그렇게 상견례 시작도 못 해본 채로 집으로 돌아와 버렸죠. 나중에 전후 사정을 전해 들었는지 남자친구가 전화해서는 자기가 대신 사과하겠다고 그러니 저도 우리 엄마 마음 돌릴 수 있도록 갖은 수단을 다 써보라고 하는데 거기서 선뜻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엄마가 얼마나 큰 마음의 상처를 입었는지는 제가 가장 잘 아니까요. 처음엔 저자세로 나오던 남자친구도 제가 머뭇거리고 확실한 대답을 못하자 곧바로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부모님 문제는 부모님 문제고 우리는 우리대로 결혼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고 따지길래 네 엄마는 일방적인 가해자 입장이라 그렇게 편하게 말할 수 있는지는 몰라도 나는 그렇지가 않다 맞받아쳤어요. 실제로 엄마는 큰 충격을 받았는지 집에 오자마자 드러누우셨고 그 와중에 저한테 시집가는 길을 막았다고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오히려 엄마 덕분에 막장 시어머니를 걸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안심을 시켜드렸지요. 아무리 남자친구를 사랑해서 결혼까지 생각했지만 그런 사람을 제 시어머니로 여기고 살기는 싫었어요. 저희 집안에서는 처음부터 생각이 확고했고 주위 친구들도 하나같이 입을 모아 진작에 걸러내는 게 답이라고 하더군요. 덕분에 저는 미련 없이 남자친구를 포기할 수 있었는데 남자친구 쪽은 그게 아니었나 봐요. 아닌 밤중에 날벼락이라고 결혼 코앞에서 모든 게 없던 일이 돼버린 거에 충격을 받은 남자친구는 저랑 결혼하지 못하면 전부 다 자기 엄마 때문이라며 집안에서 난리를 쳤고 오죽했으면 그 집 아줌마가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우리 엄마를 만나서 직접 죄송하다, 사과를 하고 싶다며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길래 저는 그러실 필요 없다 대답을 해드렸어요.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제 생각도 이미 확고하게 정해졌으니까 괜히 고생할 필요 없다고요. 그 와중에 너무 아내만에 혼자서 궁시렁거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럼 그렇구나 싶었네요. 아무튼 거짓말 같던 상견례가 그렇게 끝나고 난 뒤 지금은 한 달 가까지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직까지 잊을만 하면 전 남자친구가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해야 다시 만나줄 수 있냐고 아직까지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데 솔직히 빨리 마음 정리하길 바라는 마음뿐이에요. 제가 아무리 남자친구를 다시 사랑하게 된다고 해도 우리 엄마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은 절대 안 할 거거든요. 어차피 결혼도 엎어진 마당에 당분간은 우리 부모님에게 효도나하며 지내려고 해요. 엄마도 더 이상 우울해하거나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저는 이런 일이 또다시 생기더라도 항상 우리 엄마 편을 들 거니까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